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 모타운의 왕자 마빈 게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1984년 4월 1일 음악계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전설적인 가수가 바로 자기 집에서,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그날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끔찍한 비극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1984년 4월 1일, 장소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마빈 게이와 그의 가족이 함께 살던 집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자식 살해. 말 그대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이 극단적인 행위가 바로 이 사건의 비극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들여다볼게요. 이 살인은요, 결코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깊고 어두운 갈등이 결국 터져버린 결과였죠. 마빈 게이와 그의 아버지, 마빈 게이 시니어의 관계는 애초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빈 게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끔찍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오순절 교회의 목사였는데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잔혹한 채찍질로 아들을 다스렸다고 해요. 이 말을 보면 그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버지의 이중성이 정말 확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목사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고 심지어 여장을 하는 취미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마빈 게이에게는 정말 깊은 수치심과 혼란을 안겨줬죠. 결국 마빈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의 성에 이를 붙여버립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반항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록 아버지는 아들의 엄청난 성공과 돈, 그리고 특히 아내, 즉 마빈의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점점 더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비극이 일어나기 바로 몇 달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83년 말, 마빈 게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코카인 중독, 그리고 극심한 편집증까지 겪으면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불행은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당시 마빈 게이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코카인 중독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죠. 심지어 죽기 불과 며칠 전에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아버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평소에 자식 중 누구라도 자기 몸에 손을 대면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선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1983년 크리스마스에 마빈 게이가 바로 그 아버지에게 권총 한 자루를 선물합니다. 혹시 모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달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그 충고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운명의 그날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한 거였어요. 사라진 보험 증서 한 장을 놓고 벌어진 말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건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오후 12시 30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치기 시작하자 마빈이 끼어들었죠. 말다툼은 곧바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마빈은 아버지를 심하게 때리고 찼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뒤인 12시 38분, 아버지는 권총을 들고 나타나 아들을 향해 2번의 총을 쐈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을 바로 옆에서 본 유일한 사람, 바로 어머니 엘버타였는데요. 경찰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아들에게 총을 겨눴고 순식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부검 결과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이미 치명상이었습니다. 심장과 폐, 간을 모두 관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사살하듯이 한 발을 더 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더 충격적인 의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어쩌면 마빈 게이의 죽음에는 그 자신도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이른바 대리자살 이론입니다. 재판은요, 정말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때렸으니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 검진 과정에서 뇌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 결국 법원은 아들이 먼저 폭력을 썼다는 점, 마빈의 몸에서 마약이 검출된 점, 아버지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1급 살인 혐의를 우발적 살인으로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선고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징역 6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빈 게이 시니어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도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완전히 미궁으로 빠뜨리는 증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동생 프랭키의 말인데요. 죽어가던 마빈이 자기한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걸 얻었어. 아버지가 하게 만든 거야.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마빈이 일부러 아버지를 도발해서 자신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대리자살 가설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게 되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빈 게이의 죽음은 냉혹한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절박한 정당방위였는지, 혹은 고통에 지친 아들이 스스로 설계한 비극적인 자살이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